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천 성인문예학교 늘오름반 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민주주의의 의미와 민주주의의 이념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오늘은 민주정치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과서는 128쪽이죠. 민주정치의 발전 과정, 학습 목표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저 서양의 그리스죠. 그리스에는 아테네라는 도시국가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국가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정치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 근대 민주정치의 성립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민주정치의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대, 그 다음에 현대, 오늘날이죠. 오늘날 민주정치의 특징은 어떠한지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 1948년 투표하는 모습이죠. 재헌 의원을 뽑는 선거인 50 선거 모습이다. 1948년이면 1945년에 우리가 일제로부터 나라를 되찾아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이 없기 때문에 35년이나 나라를 빼앗겨서 우리나라의 체계가 잡히지 않았죠. 그래서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국회의원이 있어야 법을 만들죠. 그래서 법을 만들기 위한 의원을 뽑는다고 재헌 의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북이 함께 총선거를 실시하지는 못하고 남한에서만 5월 10일 날 총선거가 이루어졌죠. 역사적으로 민주정치는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가 있었는데요. 아테네라는 도시국가에서는 국가의 중요한 일을 시민들이 직접 토의해서 결정하는 직접 민주정치가 발달했다. 아테네는 작은 도시국가였고 그 당시 인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현대에는 인구도 많고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직접 민주정치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대표자를 뽑아서 정치를 하는 지금 현대는 간접 민주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아테네는 직접 민주정치가 가능했다는 거죠. 그 당시 아테네는 영토가 작고 인구가 적은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직접 민주정치가 가능했다. 그리고 대부분 노동하는 것을 노예가 담당했어요. 평등한 사회는 아니었다는 거죠. 신분제가 있었어요. 노예가 노동을 했기 때문에 시민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도 있었고 시간도 가능했죠. 그래서 시민들이 모여서 직접 민주정치를 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민회에서 시민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를 민회라고 했어요. 민회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법률을 만들고 세금을 부과하고 얼마의 세금을 낼 것인가 이걸 정했고 그다음에 나라 지키는 것, 국방 등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다. 하지만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죠. 여성, 노예, 외국인. 이 세 부류는 시민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죠. 민회에 참석할 수 없었다. 평등한 사회는 아니었죠. 그 다음에 시민혁명과 근대 민주정치죠. 근대. 고대를 지나서 근대. 현대 이전이죠. 현대 이전. 현대 이전을 근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혁명. 그리고 근대 민주정치, 중세 유럽에는 토지를 매개로 하는, 토지를 담당하는 영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토지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거기에는 어떤 신분제가 존재를 했는데 토지를 매개로 성립된 봉건제도와 왕과 귀족, 평민으로 나누는 신분제도가 있었다. 국가의 권력은 왕에게 집중되었죠. 국가의 권력은 왕에게 집중되었고 평민은 세금도 내고 의무를 다하지만 정치에는 참여할 수가 없었다. 세금도 내고 의무도 하는데 정치에는 참여시켜주지 않았어요.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정치는 17, 8세기 근대 시민혁명으로 다시 등장했다. 근대 시민혁명으로 평등한 정치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정치가 등장을 한 거죠. 시민혁명은 절대 왕정을 타파하고 왕이 모든 권력을 가지는 왕이 정치를 하는 왕정은 타파를 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이 중심인 사회를 확립하기 위해 일어난 정치 변혁이다.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를 원한 거죠. 그런 정치 변화입니다. 시민혁명이. 네, 먼저 혁명을 보면 영국에서는 명예혁명이 일어났고요. 미국은 독립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프랑스혁명. 이것은 전제정치와 왕이 중심이 되는 왕에게 모든 권력이 있는 그런 전제정치와 신분제를 거부한 시민혁명이었다. 평등한 민주정치의 시작이라고 보면 되겠죠. 시민혁명의 결과 시민들은 대표자를 뽑을 수 있는 선거권을 가지게 되었어요. 네, 시민혁명의 결과로 대표자를 뽑을 수 있는 선거권을 가지게 되었다. 시민들이. 의회를 중심으로 현대의 민주정치를 확립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현대의 민주정치가 가능했다는 거죠. 중세 신분제도를 한번 보면 왼쪽에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나와 있죠. 전 인구의 2%가 제일 위에는 국왕, 제일 1신분은 성직자였어요. 종교하고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귀족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98%는 시민, 농민, 노동자들이었죠. 그래서 이것이 중세의 신분제도입니다. 그러면 현대 민주정치와 선거제도, 정치 참여 기회가 없었던 가난한 시민들, 노동자들, 여성들은 정치 참여 기회를 갖기 위해서 투쟁했습니다. 싸웠죠. 그 결과 17세기 중반 이후에는 노동자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었고 20세기 초반에는 여성들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여성들이 선거권을 갖게 된 게 불과 얼마 전이에요. 20세기 하면 1900년부터죠. 1900년에서 1999년까지를 20세기라고 합니다. 이 사이에 여성들도 선거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참정권의 확대는, 참정권이라는 것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의 확대는 이런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얻어진 결과였습니다. 시민혁명의 결과죠. 그 다음 20세기 중반 접어들면서 성별이나 신분, 재산 등의 관계없이 일정한 연령 이상의 일정한 나이가 되면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부여하는 보통선거 제도가 확립되었다. 여기 보통선거 나오죠? 보통선거 제도가 확립되었다. 보통선거 제도가 확립되면서 현재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치에서의 선거 제도는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통선거죠. 일정 이상의 연령이면 누구나. 우리나라는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그 다음에 평등선거는 누구나 한 표씩만 찍을 수 있는 겁니다. 한 표만.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두 표 찍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한 표만 찍는 게 평등선거. 그 다음에 비밀선거는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 비밀로 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게 비밀선거. 그 다음에 직접선거는 내가 직접 가서 해야 됩니다.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가족이 아프다고 가족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못하는 거죠. 아프면 못하는 거예요. 투표를. 그래서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 직접 해야 한다. 이런 직접 선거. 그래서 민주선거제도에 4가지 선거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 민주정치는 모든 국민의 정치 참여를 인정하고 모든 국민의 정치 참여를 인정하죠.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해 국정을 담당하게 하는 대의민주정치를 기본으로 한다. 지금은 인구도 많고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대표를 선출해서 정치를 하죠. 아테네는 직접 민주정치였지만 지금은 대표자를 선출해서 국정을 담당하게 하는 대의민주정치. 다른 말로 하면 간접민주정치라고 할 수 있겠죠. 직접이 아니라 간접. 이것을 기본으로 한다. 대의정치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공동체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있죠. 국민투표. 그 다음에 국민소환 등의 제도를 채택해서 국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투표할 수 있는 권리. 국민소환은 예를 들어서 부천시장을 우리들이 뽑았어요. 근데 부천시장님이 일을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투표를 해서 뽑힌 부천시장님을 다시 내려오게 하는 거죠. 시장을 못하게 만드는 그것을 국민소환이라고 합니다. 불러들인다는 뜻이죠. 일을 잘못하면 다시 불러들이겠다. 투표를 해서. 그래서 어떤 법적인 그런 제한이 있겠죠. 투표를 해야죠. 투표를 해서 의견이 모아진다면 소환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권리를 국민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 다지기를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민주정치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설명에 동그라미 표를 해봅시다.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에서는 여자와 노예를 비롯한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했다. 여자, 노예, 그리고 외국인은 안 됐어요. 외국인에게는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했다. 틀렸어요. 여자, 노예, 외국인에게는 주지 않았다. 그래서 틀린 말. 2번째, 현대 민주정치는 모든 국민의 정치 참여를 인정하죠. 현대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해 그들로 하여금 국정을 담당하게 한다. 대표를 선출해서 그들로 하여금 국정을 담당하도록 한다. 지금은 인구도 많고 많이 사회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한자리에 모여서 어떤 국정을 결정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대표를 뽑는다. 대의민주정치라고도 했어요.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선거에는 보통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 직접선거가 있는데 다음에서 설명하는 선거는 무엇인지 써봅시다. 선거인의 자격에 재산이라든가 신분, 성별, 교육 정도 등의 제한을 두지 않고 중요한 것은 일정한 나이만 되면 나이에 이른 모든 국민에게 제한 없이 평등한 선거권이 주어지는 선거는 보통선거죠. 이것은 보통선거 제도입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주어진 선거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봅시다. 우리에게 선거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표자를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대표자를 뽑아서 우리의 뜻을 잘 전달해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겠죠. 민주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선거권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위한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정치를 함께 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선거권은 아주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민주정치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